저거 보셨죠? 북한의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해서 숨진 공무원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 공개된 거 보셨죠? 예, 예. 예. 2장의 편지를 받고요. 이게 뭐 이제 월북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이제 책임 소재가 어떠냐, 우리 정부가 뭘 잘못 다 떠나서 가족들한테는 엄청난 일이죠. 청천벽력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그 슬픔과 그런 비극을 또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그걸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또 어떻게 그 이제 슬픔으로부터 좀 덜 슬프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되는데 네. 그 과정에 이제 이 사건의 진상을 좀 명확하게 규명을 해서 앞으로 이런 게 재발되지 않도록 장치를 만드는 이런 노력들일 텐데 예. 이게 이제 단숨에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가족분들도 조금 지켜봐 주시고 좀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그 마음의 그런 아픔을 덧나지 않게 예. 잘 해나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볼 현재 때는 예 지금 정부 여당이 뭐 헛구름 잡는 것처럼 이렇게 두리뭉술하게 해가지고 위로 겸 비슷한 말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정말 진솔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등학교 학생의 절절한 이 편지를 보면서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아버지를 잃은 이 아이의 이 학생의 그 마음이 참 고스란히 느껴지는데 며칠 후면 집으로 오겠다라고 화상 통화를 아버지와 아들이 한 거예요. 그걸 예. 여기 기록을 했고 또 아버지가 수영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모른다, 물을 무서워하는데 38km를 어떻게 이게 갔을까 이러한 부분도 이렇게 써놨고요. 또 신상 정보를 북한이 구체적으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로 봐서 80m 앞에서 총살했다는 게 도저히 육한 측에 맞지를 않지요. 또 대통령의 자녀라면 지금처럼 할 수 있겠느냐. 이 아주 참 그 국가에 대해서 던지는 이 학생의 그 한마디를 절규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아빠를 왜 구하지는 못했는지, 또 아빠가 총살이 되고 불태워지고 있을 때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이 물음을 물었거든요. 이거 정치권에서 문제가 됐을 때 다 물었던 이야기이긴 하지만 특히 아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물은 거 우리 국민들이 다 가슴 아파하고 이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뭘 했는지, 대통령이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쓰셨고 어떠한 구출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정말 성의 있는 대답을 정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입장이 나왔죠. 예,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 아들의 편지에 대해서 정말 함께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정부가 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건 왜 못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런 또 비극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노력을 해나가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보고요. 지금도 지금 여야 간에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은 되지만 사실 문제의 본질은 이미 이제 북한 해역으로 넘어가 있는 우리 국민이 이걸 만약에 살려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그 다음 시간이 뭐 3시간이다 30분이다 여러 가지 이견은 있지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였겠습니까? 남북 간의 소통 라인이에요. 네. 지금 저는 우리가 남북 간의 소통 라인을 만들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남북 간에 계속 강경하게 대결적으로 나가기를 요구하는데 저는 사실 이런 때를 대비해서라도 남북 간에 정말로 비상시의 한 라인은 유지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도 저는 이번 사건의 교훈으로 또 정책적인 교훈으로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이제 저는 우리 당내에서도 그런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월북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자꾸 따지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국방부나 이쪽에서도 월북 문제를 좀 강조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잖아요. 저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물론 이분이 월북이냐 아니냐도 상당히 중요한 우리 규명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슈인데 이미 이분 돌아가셨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규명할 수 있는 게 북한의 말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몇 가지 정황을 가지고 월북을 단정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단지 저는 이해는 합니다.
모든 사실과 정보를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월북 정황을 공개해야 된다는 국방부의 압박은 제가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 여당이든지 아니 국방부든지 월북이라고 단정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잘 모르겠다. 하지만 이런 정황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조사해 보겠다. 이게 올바른 자세라고 좀. 그럼 앞서서 이제 합참의 입장이라든지 해경에서 발표한 내용, 월북 정황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초반의 대응이 조금 저는 이제 아쉽다.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이런 정황이 있다라고 하는 단순한 정보에 대한 공개라고 전 받아들였는데 이걸 또 받는 사람에 따라서는 월북이라고 단정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들이 꽤 많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아 이런 얘기도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감안해서 좀 발표하거나 대응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알겠습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거가 있었을 때는 시간을 그리 뭐 다투어 가지고 바로 사과하고 눈물 흘리고 하던 사람들이 이 정권의 무능에 의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었을 때는 사과 한마디 안 했습니다. 이 학생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국가에 대한 원망을 구구절절히 편지로 쓰고 나니까 국민들이 이걸 많이 읽으셨잖아요. 가슴 아파하잖아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과연 이게 맞는가? 사람이 먼저라고 했었던 이 정권의 철학이 과연 맞는가? 이렇게 하나 의문을 좀 던져보고요. 또 아까 뭐 우리가 대북 강경 노선으로 가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왜 북한하고 대북 강경을 가야 됩니까? 문제는요. 그 국민이 총살당하고 화형당하기 전에 구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남북 채널이 왜 없습니까? 친서 오고 간 라인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으면 또 국제기구를 통해 가지고 상선협회에다 요청을 했으면 구할 수 알겠습니다. 있었던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닌가요? 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지금 그 여당이 이걸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또 월북 문제도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 월북으로 유도를 하고 이 문제를 덮으려고 해서 나왔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월북 문제는 이 정부 여당이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될 일입니다. 예.